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전 꿀팁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제법 많아 두 편으로 준비했으니 빨리 시작해 보시죠. 휴가 때나 혹은 출장이 있어서 해외로 나갈 일이 있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환전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고 알뜰하게 환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이런저런 환전 노하우를 한꺼번에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환전을 하는 건 일반적으로 과거엔 은행 창구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고 이게 달러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걸 바꿔주시는데 이제 중간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환전 마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수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비용이 나가다 보니 그것을 좀 줄여보자는 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 뱅킹이라고 해서 은행 앱을 깔고 은행 앱에서 환전을 하면 환전 우대를 많이 해주더군요. 어떤 게 제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한 걸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환율이라는 게 은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은행 창구에서 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환전하시는 게 더 유리한 편입니다. 환율이라는 게 고시된 환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통장이나 카드에 환율 우대 혜택이 있다든지 이벤트가 걸리거나 고객 등급에 따라서 우대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 스마트폰으로 거래하시면 환율 우대를 더 많이 해드리는 그러한 이벤트나 환율 우대 쿠폰이 좀 많이 풀리는 편입니다. 곧 환율 우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행을 위한 환전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환전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환전하겠습니다 하고 그 흔적을 가지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창구에 가서 제가 환전했으니까 주세요 해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쓴 목적으로 외화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엔 제 통장에 오늘 기준으로 이만큼 달러를 넣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도 환전 수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 우대되기도 합니다. 환전 수수료 80% 우대, 90% 우대, 환전 수수료 무료,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환전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A은행은 환전 수수료가 50% 우대라고 하고 있고 B은행에 가면 환전 수수료가 70% 우대라고 하고 있으면 70% 우대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숫자가 큰 쪽이 확실히 유리한 건 맞는데 은행마다도 고시하는 기준 환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애초에 높게 책정된 곳은 우대율이 높다고 해도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환율 우대율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계산을 꼭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변하는 거니 외환시장에서 변하는 환율을 은행은 그대로 가져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환율을 갖다 쓰는데 은행마다 환율이 서로 다르면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은행마다 환율이 다르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은행마다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다른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은행마다 외환 딜러가 있는데 그 딜러가 외환을 수급하는 수급 비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날에는 그 은행 딜러가 좀 비싸게 샀으면 조금 비싼 가격표가 붙는 것이죠. 거기에다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 비용이라든지 수급 비용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준 환율조차도 같은 시각에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건 정말 다 다녀봐야 된다는 건가요? 환전 수수료 몇 % 우대라고 할 때의 환전 수수료는 은행의 기준에서 쉽게 얘기하면 은행은 마진으로 이만큼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건 은행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A은행은 지금 50% 할인이고 B은행은 70% 할인한다고 해서 70% 할인해주는 B은행이 환전 수수료를 더 적게 받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냐면 70% 할인해주는 B은행이
환전 수수료 자체를 이미 더 많이 먹여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이 집은 티셔츠가 20% 할인이고 저 집은 50% 할인이면 50% 할인하는 집이 티셔츠가 무조건 싸다. 이건 아니잖아요. 원래 저 집 티셔츠는 10만 원쯤 할 수 있으니까요. 환율도 이런 개념일까요? 그것도 비교해야 될까요? 불행하게도 그게 맞습니다. 그럼 그렇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 다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은행이 먹는 마진폭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좀 일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은행마다 스프레드를 고시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관리기관에서 은행마다 스프레드를 고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이 무작정 마진을 많이 취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큰 차이는 없다로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환전 수수료 우대율만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원이라도 싸게 해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개 환율 우대를 어느 정도 받아야 잘 받는 것일까요? 보통 이벤트로 걸리는 건 90%가 최대인데 가끔씩 100%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환전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무작정 해줄 수는 없겠죠? 우대율, 환전 수수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마다 다를까요? 그게 이벤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달러나 엔화, 유로를 주요 통화라고 하는데 이런 통화들은 80에서 90%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지만 기타 통화라고 해서 캐나다 달러, 홍콩 달러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30%나 50%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통화들의 수수료는 비싸죠.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이 1,000원이라면 은행에서 환전 시 1,020원 정도로 스프레드가 붙던데 그 돈이 미국 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 태국 돈일 경우에는 기준 환율보다 그 붙이는 수수료율이 더 높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딜러가 수급을 할 때는 기타 통화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외화를 그대로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화를 다시 한번 기타 통화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 이중 환전이 되다 보니까 거래 비용도 크거든요. 은행도 결국은 바트화를 사고 싶으면 미국 달러로 사온다는 뜻이죠. 은행이라고 태국 돈을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른바 소비자들에게 주는 기준 환율과의 차이는 더 크다. 예를 들어서 태국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 가서 태국 돈 주세요 해도 바꿔줄 것이고 그러지 말고 내가 태국에 직접 가서 어차피 갈 테니 미국 달러를 가지고 현지에서 태국 돈으로 바꾸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고객들에게는 유리할까요? 통화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보통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은 달러를 가져가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이 더 유리한 편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구하는 것은 우대환율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고 사실 태국 돈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은행이 많긴 하지만 인도 돈이라든지 대만 돈 이런 화폐는 취급 자체를 안 하는 은행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 팁을 드리자면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달러 권종에 따라서 환율을 다르게 쳐준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에서는 100달러짜리 지폐든 1달러짜리 지폐든 똑같은 환율을 적용하잖아요. 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 쪽에서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더 좋게 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100달러짜리 새 돈을 찾으시는데 그게 현지 가서 환전 시 유리하니까요. 이게 진정으로 영리한 환전 같은데요. 환전하는데 그리고 한도가 있을까요? 사실 내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환전의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전 업무는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데 거래할 때 자금 출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신고를 하거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행 목적 환전을 한다고 하면 동일 날짜, 동일인이 10,000불이 넘게 환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부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만약 큰 돈을 환전하게 된다면 은행원이 사유를 물어볼 겁니다. 법적으로 은행원은 사유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환전 가능한 금액의 제한은 없다고 전해드렸는데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은 있을까요? 원칙상으로 10,000불 이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환 거래 한도가 한 번에 5만 달러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5만 달러라는 게 여러 가지 한도 제한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간 해외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5만 달러입니다. 그냥 내가 친구한테 보내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연간 5만 불까지는 그냥 받아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환전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마지막으로 동전. 이거는 다시 재환전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해외 동전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전이 수급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가치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고 공항이나 일부 은행 같은 경우 시세의 절반만 받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네요. 오늘은 환전 요령 중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 환전하는 요령들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환전 수수료는 모바일로 하는 게 제일 싸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 우대 이율은 은행들 간 서로 다르긴 하지만 숫자 큰 곳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다. 기타 통화라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런 곳이 아닌 다른 화폐를 환전할 때 달러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환전하는 것이 조금 더 쌀 수도 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 이런 곳은 상위 지폐가 더 수수료를 덜 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전한 외국 돈은 웬만하면 동전을 포함해 다 쓰고 와야지 한국에서 재환전할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상 환전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이번 환전건도 환율과 같이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알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